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만남도 아주 큰 이슈였지만 그 이후에 중동 9개국 국가 리더들과 만나서 한 얘기는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는다. 워크어웨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중동을 떠나서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또는 이란 같은 나라가 그 공백을 메우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을 방문하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에 어떠한 대응을 하던 미국은 결국은 넘버1 중국, 넘버2 러시아 이런 나라를 세계 아시아 정책에서나 중동 정책에서나 유럽 정책에서나 전부 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초점이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과 만난 것은 그냥 그렇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제적인 그 통치자가 그 모하메드 빈 살만 그 왕세자이기 때문에요. 이 왕세자와 만난 부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주먹으로 악수를 하면서 서로 굳건하게 뭔가를 표시하는 그런 리더와 리더의 만남이 아니라 주먹으로서 한 것은 이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떠나기 전부터 미국에서도 요즘 그 코비드-19 오미크론 BA.5가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는 이 주먹 악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건 꼭 빈 살만 왕세자와 악수를 하는 대신 주먹으로 했다는 것을 세계 모든 언론이 강조를 하지만 그 바로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총리와도 이스라엘 대통령과도 그 피스트 주먹 악수를 했습니다. 어쩌면 빈 살만과 손을 잡고 딱 그 악수하는 그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부터 기획 내지는 연출된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주먹 악수를 했었다는 그겁니다. 미국에서도 최고령의 지도자 80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데 아직 40도 되지 않는 가장 그 아랍에서 젊은 지도자, 이 그림 자체도 무척 그 대조가 됐고, 그리고 공약할 때는 선거 공약할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파괴하고 고립시키겠다. 어떻게? 자말 카쇼기라는 저널리스트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이기도 하고 미국 영주권도 갖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를 결국은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살해할 수가 있는가, 그런 이유로 파괴하겠다, 고립시키겠다 했는데, 데일리 비스트처럼 굉장히 조금 미국에서도 진보 중에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매체는 이 피스트 악수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한 공약을 깨버렸다, 이것으로 깼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를 지금 방문해서 그 살인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비난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지도자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인권이다, 민주주의다, 미국이 항상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5.1 사태에는 지도자로서는 아주 나약하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본인으로서 제가 왜 해냈다라고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냐면, 절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성향도 아니고 바이든 부통령의 성향도 아니고 조 바이든 연방 상원 의원의 성향도 아닙니다. 독재자 그리고 살인자와의 어떠한 형태로든 악수는 미국의 최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미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니까 뿐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날마다 생산할 수 있는 것에 거의 그 최대치까지 거의 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을, 오일 생산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가 그렇게 많고 그 수십 년 정치를 하면서 독재자와는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국가는 벌받아야지 돼 하는 바이든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이런 형태로라도 악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불과 4년 전의 일인데 자말 카쇼기가 유인된 거죠.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쪽에 대사관에 서류를 받으러 갔었어야 됐는데 그걸 대사관에서
살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처참하게. 그래서 기자들이, 미국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기자들이 아니죠. 질문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미팅 자체가 이 왕세자와 1시간 예정이었는데 3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더냐. 당신 그 자말 카쇼기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가 라고 했을 때 바이든은 미팅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왕세자가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 빈 살만이. MBS라고 약자로 부르고 있죠. 모하메드 빈 살만에서 MBS가 그러더라. 그런데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말까지 했다. 그리고 빈 살만은 본인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책임이 없고 그 책임자를 처벌했다라는 답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다른 이런 자말 카쇼기와 같은 저널리스트를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리석은 질문이군요. 그걸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정답이죠.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게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민간 항공기까지 이제 직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홍해에서의 어떤 2개 섬에 대한 그 협상 같은 것을 하도록 한 것이라든가 해서 미국 평화유지군이 없어도 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 관계를 맺는데 한 걸음 다가가게 하고, 그리고 예멘에서의 그 휴전 같은 것을 연장하도록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 모든 것들이 일반인들이 뭐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게 미국의 이익,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런 것을 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MBS가 그 같은 살해의 미국의 정보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살해의 배후가 아니라 직접적인 살해 지시자다라고 믿고 있지만, 또 그가 실권을 잡은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여러 가지 권한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고요. 숨진 자말 카쇼기의 피앙세가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그 서류 하다가 이제 그렇게 숨진 거잖아요. 피앙세가. 그 피앙세가 만약에 카쇼기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트윗할 거야 라고 쓴 내용은 바이든에게, 이게 나의 살인자에게 당신이 하겠다고 한 약속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윤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망을 잃을 것이다 하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일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억울하고 통탄할 노릇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젊은 왕세자가 실권을 잡은 뒤에 뭐 누구는 살만 왕이 너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극단적인 그 종교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의 극단성 같은 것을 개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젊은 사람 나이에 맞게 지금 37살인가 38살인가 하는데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국내에서 자말 카쇼기와 관련을 해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온 이유는 중동에서 미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워커웨이 안 한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하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이번 방문은 인권보다,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인권보다 오일이 미국에 더 절실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도요, 과거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방문한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그때 막 그 왕이 나와서 막 공항에서부터 환대하고 했을 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정치 그 후보가 나와서 했고, 그리고 이제 왕궁 앞에서 그 MBS가 해서 그 왕과 회담하고 왕세자와 회담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9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 또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이란을 빼고
이라크 이렇게 9개국이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금방 생산량을 이만큼 늘리겠습니다 하는 발표는 원래 없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방문을 한 겁니다. 여전히 뭐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었고요. 9개국과 회담을 하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이집트 지도자와는 양국 정상회담을 했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다른 이제 서한 지구를 방문을 해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대통령을 만난 것이나 이스라엘의 대통령과 총리를 만난 것은 정규방송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으니까요. 마흐무드 아바스는 그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만족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가 요구를 했었던 것은 텔라비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뭐 이렇게 무슨 대사관을 옮기는 그런 대사관을 그 반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그렇게 옮기는 것, 대사관을 이전하는 것,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아직도 미국에서 테러리스트 국가에서 빼지 않았거든요. 그걸 빼달라고 하는 것, 이거 안 해주고 있잖아요. 대신 돈으로 해주겠다 해서 1억 달러는 병원 내 지원을 하고 또 2억 달러는 UN 등을 통해서 난민의 지원을 한다. 이제 그런 형태로 했고 그 야리드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는 이란에 대해서 이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하겠으나 약간의 그 방식은 이란과의 핵 협상은 계속하겠다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었고 이스라엘은 더 많은 무력을 써야지 된다는 그 가능성에 무게를 더 뒀습니다. 이리하여 그 중동 방문은 이제 뭐 사진, 뭐 좋은 사진들 여러 가지 나왔고요. 큰 실수 없었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좋다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반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인기가 점점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는 대체로 지금 또 다른 그 공화당의 복병이 등장했다 하는 것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64%의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재선 나가서는 안 돼. 그리고 약 반 정도의 공화당이 트럼프 재선에 나가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각각 나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때 재선 나갈 때 바이든은 82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때 78세가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하고 이런 건데 국내에서는 너무 많은 인플레이션, 도매 물가, 무슨 뭐 그 소비자 물가 등등 아주 다행히도 소매 판매는 좀 늘어났다 하는 것이 있던데요. 6월 달에 그런 문제를 안고 가서 모든 것은 중간선거입니다. 이 중간선거가 그 뉴욕타임스가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한 것처럼 미국은 지난 한 10여 년 그 이상은 이상하게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현실보다 좀 높은 거로 나왔는데 그게 왜 그랬는가? 이제 와서 보니까 블루칼라 하면은 무조건 민주당 노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10년 넘도록 블루칼라들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좌절과 실망을 했고 특히 민주당에게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선거 캠페인에서 경제 말을 하지 않았고 그걸 이제 그 트럼프가 치고 들어가서 지난 한 4, 5년 동안은 블루칼러의 공화당 지지가 너무 많아졌는데 이걸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지금은 블루칼러 노동계층이 공화당을 상당히 많이 지지하고 반면에 대학을 졸업해서 안정된 직장에서 수입이 보장이 되는 그런 사람들, 백인 엘리트들이 과거에는 이 본인의 수입과 뭐 세금 감면한다고 하고 이런 건 공화당이잖아요. 세금 올린다 부자에 대해서 이건 민주당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교육 많이 받은 엘리트 부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했는데 지금은 대학 졸업 이상인 사람들이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 정치 지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상태에서 중간선거는 히스패닉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걸 이제 공화당이 오래전부터 히스패닉이라든가 아시아계 유권자를 향해서 차곡차곡 지금 선거 캠페인 같은 것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내려가고 이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의 상당 부분은 경제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어디서 뭐가 이렇고 사회 문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포용력,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도 결국은 경제가 가장 와닿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컨트롤하는 것보단 민주당이 컨트롤하는 게 더 좋아 하는 것이 뉴욕타임스와 CNR 칼리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1% 많았고, 그렇지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사이에서는 공화당이 1% 높았습니다. 항상 공화당의 투표율이 엄청 민주당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것을 보면은 불과 1개월? 뭐 몇 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3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민주당이 망하겠네 중간 선거에서 그랬던 것이 해볼 만하다. 그 해볼 만한 이슈에는 당연히 조금 뒤에 말씀드릴 낙태라든가 총기 규제라든가 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연방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당연히 이번에 다수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 몇 주일 사이에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5점이 있는 후보를 예비선거에서 너무 많이 선출을 했다. 그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화당에서 정치 신인이라든가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먹으면 코비드 19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닥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펜실베니아에서 공화당 뭐 상원 그 후보로 결정이 됐고, 아니면 무슨 조지아주에서는 전에 그 스포츠 선수로서 본인의 그 보좌진들에게도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숨겨놓은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공화당의 후보로 됐기 때문에 조지아주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오하이오주도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이 사람은 유나바마 그 폭탄범 있죠. 그 유나바머가 굉장한 철학가다, 사색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었던 것이 드러나고, 물론 부분적으로 일반인들은 유나바마가 이 세상과 등지고 뭐하고 굉장한 천재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숫자, 수학, 무슨 뭐 자연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람을 숨지게 한 테러리스트죠. 그런데 공직자가 그냥 우리들이 토론하고 하면서 인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이 생각이 깊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100명밖에 안 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이 유나바마는 사색가였어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애리조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메러스라는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트럼프도 지지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딱 공화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하이오주의 경우도 민주당 후보와 거의 그 JD 벤스가 동률이고요. 해서 이제는 이 상원도 민주당이 선거를 치러볼 만하네 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선거는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한참 남아서 무슨 일이 또 민주당 쪽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는요, 6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9.1% 1년 전에 비해서 비싸졌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도매 물가는 그것보다 더 많이 11.3%가 지난해 6월에 비해서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것도 지금 불안해지고 이자율이 워낙 높으니까, 물론 부동산 시장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지역별로 엄청 차이가 있다는 것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는요. 렌트비도 마찬가지고 지역별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는, 전에는 뭐 조건절을 붙이고 이러는 것이 없었어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뭐가 좀 이상하고 부족해도 아니야 이거 지금 안 사면 못 사고 샀는데, 지금은 이제 펜딩이 늘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렌트비는 더 올라가고 이자율 영향, 또 렌트를 주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하면서 임금도 오르고 그 사람들도 렌트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행스럽게 경제에서 좋은 뉴스 하나는 소매 판매가 6월 달에 반등했다 하는 것 정도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거의 모든 지지율은 경제에서부터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건 뭐 한국의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지지율이 떨어질 때, 경제가 좋은데 그 사람의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와 인간 생활, 유권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와 낙태가 핫 이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우파, 또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게 10살짜리 소녀가 임신을 하고 그랬는데도 오하이오주에서 6주일 사흘이 넘었다고 낙태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다른 주까지 가서 낙태를 했는데 얼마나 그 사이에 몇 주일 동안 6월 30일에 낙태를 했습니다. 약물로. 그 사이에 얼마나 그 낙태를 한 의사가 있는데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소녀가 있는데도 어떻게 10살짜리가 임신을 해 소녀가 없는 것처럼, 팍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로서 또 막 그 오하이오주 뭐 이런 주의 검찰총장이 팍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지어낸 이야기로 대통령이 말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요? 범인이 자백을 하고 범인이 기소돼서 200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돼서 유치장에 갇힐 때까지 그랬습니다. 언론과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래요. 지어낸 얘기래요. 이런 정도로 그 극단적으로 당장 드러날 일을 그렇게 거짓말이면 다른 매체에서는 뉴욕타임스나 디스패치, USA 투데이 같은 데서는 어떻게 의사가 있고 아이가 임신을 했고 아이가 낙태를 했고 범인이 있다고 보도를 했겠습니까? 본인들이 팍스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런 마음이 강하니까 조금 더 위험하게 했다가 하루 만에 정정하는 사설을 싣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범인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증거가 있고 자백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서 11월 선거에 도움이 될까인데 아직은 뭐 확실하게 알 수 없고요. 캘리포니아주의 한 의사가 이런 것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낙태 금지하는 주가 너무 많으니까 멕시코만에 떠다니는 낙태 클리닉, 이러면 그 남부에, 거의 남부가 이제 낙태를 가혹하게 막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뭐 다른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뭐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멕시코만에, 그럼 미국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곳에 떠다니는 낙태 클리닉을 만들면 어떤가, 이런 것까지 제안을 하는 경우입니다. 샌프란시스코, UC 샌프란시스코의 닥터 맥오트리, 여자 닥터입니다. 그 10살짜리 소녀를 낙태를 해준 닥터도 여성 닥터고 엄청 공격받았어요. 그 닥터. 이 정도죠. 이게 결국은 그다지 무슨 뭐 한국의 어떤 뭐 떠다니는 섬 이런 것은 뭐 UN 등등에서 시험 삼아 해본다지만 낙태 클리닉을, 낙태를 할 수 없으니까, 주에서 막으니까 떠다니는 섬을 만든다? 굉장히 소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까지 있었고요. 보트 타고 해안으로 가서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아주 큰 게, 이건 세계적으로도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기금,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기금을 연방정부에서 주려면 뭐 아주 부자라든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금 인상 없이 정부에서 돈을 푼다. 그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나라 조금 있다가 말아서 드시겠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데 조 맨슨이 이 두 가지를 다 반대한다.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이 얘기를 해서, 어제 보니까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민주당 아니잖아요. 무소속으로 민주당과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막 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저 사람은 바이든이 잘 되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바이든이 성공하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아. 막 그 비난을 하고, 이 사람의 얘기는 근데 조 맨슨의 얘기도 뭐 어느 정도 그 진정성이 있는 게 뭐냐면, 1년 전부터 누구보다도 조 맨슨 의원은 먼저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경제 전문가도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일 것이다. 9.1% 1년 전에 비해서 매달 무슨 뭐 거의 1%씩 올라가는 때가 많고,
이런 것을 믿지 않았는데 조 맨슨은 그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데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또 풀어. 그럼 인플레이션 못 잡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얘기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기후변화로 돈 많이 버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국이 세계의 기후변화와 연관된 것을 아주 의미도 좋게 하면서 그 업계를 이끌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이 엄청나고요.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다 비난을 하는데, 또 하나 참 웃지 못할 일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조 맨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방약값 내리는 것과 또 오바마 케어로 어떤 지원금을 줘서 돈 없는 사람들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찬성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이길. 왜냐하면 기후변화 여기에 대해서도 해줄 듯 말 듯 해줄 듯 말 듯을 1년이나 해오다가 결국은 안 해줬으니까. 아주 조 맨슨이 너무너무 밉습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다른 얘기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게, 그래서 조 맨슨 의원이 미국에서 대통령보다 더 강해요.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또 중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았죠.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강한 행정명령으로 대응하겠다. 그런데요, 행정명령은 아무리 강해도 다음 행정부에서 뒤집을 수 있고 법으로 만든 것만큼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뭔가 필요가 더 어떠한 그 대응이라든가 조치를 해야지 될 그럴 그 필요성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기후변화 이 안, 그 바이든의 아젠다가 조 맨슨에 의해서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의사당 폭동 청문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의회 조사단은 재판부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연방 법무부에서 또 알아서 하겠죠. 수사권, 기소권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번 주에는 그 극우 그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얼마나 듣고 그 영향에 따라서 의사당에 가서 그렇게 치고받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사람까지 숨지는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갔었던 그 당시에 폭도였던 사람은 나는 정말 그 의사당 안까지 쳐들어가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에서 저기로 가라, 가서 죽을 것처럼 싸워라 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증언을 했고, 또 극우 그룹에서 그 당시에 그 의사당 폭동을 주도를 했었던 극우 그룹에서 그 전에 대변인을 했었던 사람도 이것은 거의 내전까지 갈 뻔했다. 내전까지 갈 뻔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든 캠페인에서 일했던 사람,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뭐 5사람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죄책감을 느낀다. 두 가지에서 내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든 것을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그 이후에 1월 6일 그 사건을 막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도 대단한 그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6일 그 사건이 이번 주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것에 따르면 우발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하고 무기를 가지고 올 걸 뻔히 알고 무기 갖고 온 것 알면서도 스크리닝 하지 말고 내가 연설하는 이 앞에 들여보내라고 했고, 이 폭도들은 트럼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그의 말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말, 그가 하라는 대로 그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전 계획이었다. 뭐 미팅들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요. 백악관과 백악관 밖에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증인 출석하지 않은 증인 소환장 받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접촉하려고 했다. 그 증인이 접촉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이제 연방 법무부에서 어떠한 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로 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마 출마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곧 발표할 것으로. 발표를 해버리고 뭔가 자신이 힘이 있을 때 기소하기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코비드-19 그 BA.5는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엄마 집에 가고 많은 분들이 서로 모이실 텐데, 다른 거 다 못 하시더라도 이제 거리두기까지 자세히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스크는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벼운 마스크라도, 두꺼운 것 이런 것 말고 가벼운 수술용 마스크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백신이 효력이 없고 뭐가 없고 한다 할지라도 백신을 부스터샷 안 맞으신 분들은 10월 달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미뤄질지 모르고, 지금 이제 7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스터샷 같은 것도 특별한 그 이유가 없다면은 맞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그 천체망원경 그 제임스 웹이 보낸 그 사진, 그 총천연색 사진, 어쩌면 그렇게 별이 반짝반짝거립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뒤에는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미국과 유럽 우주국과 캐나다 우주국이 30년 동안 돈을 100억 달러를 들여서 만든 지름이 6.4인치인 그 천체 망원경으로 지구에, 거기서 이제 12월 달에 갔는데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 빅뱅 그 이후, 그리고 정말 그 130억 년 전에 그런 것이 어땠는가, 별들의 고향의 그 모습과 또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뭐 등등등등을 하나씩 알아가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요. 이거 여전히 미국이 정치적으로 후진국 쪽으로 향해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초기의 우주와 그 갤럭시의 은하의 변화, 변천 같은 것, 외계의 어떠한 것까지 다 인간이 조금 알아본다는 게 항성의 생명 주기까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일이 이번 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란에 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했었던 얘기는 이란이 절대로 핵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란과 핵 협상은 미국은 이어간다 였는데, 그 이란이 이미 지금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를 공급을 하고 있거나 이미,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공급을 하는 계획이라는 거고, 아니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왜 이 상황에 그렇게 몸조심을 하는 사람이 이란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란에 가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이 다음 주에는 빅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이걸 묶을까 아니면 따로 떨어뜨려서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오늘 위켄드 에디션 조금 짧게 정리를 했는데, 혹시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했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도 별로고, 경제, 굿뉴스, 배드뉴스, 여전한 총기 규제와 낙태, 기후변화 아젠다 끝, 의사당 폭동 사건, 천체망원경, 블라디미르 푸틴 이란에. 네,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 아마 굉장히 논란이 있는 그 이슈를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를 한국의 어떤 매체가 보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전혀 여러분들께서 한국 뉴스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모르시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이슈를 미국, 다른 해외, 뭐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도 있는데요. 그런 매체는 어떻게 전했지 하는 데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십사 하는 뜻으로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